이번에 제가 향한 곳은 쿤밍에서 260km 떨어진 윈난성 서부에 자리한 따리입니다. 따리로 향하는 길, 이번에는 외곽에서 버스를 타고 시내로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연예인이라 버스를 탈 일이 많지 않은 저로서는 참 오랜만에 버스 여행입니다. 멀리 가는 길은 아니지만 이 오래간만에 버스 여행에 기분이 들뜹니다. 게다가 날씨도 이렇게 좋고요. 한동안 출발하지 않고 서 있는 버스가 이상하다 싶었는데 이 아이를 기다려주느라 그런 모양입니다. 버스를 놓치면 또 한참을 기다려야 할 테니까요. 아무 말 않고 기다려준 사람들이 참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하늘엔 온통 뭉게구름. 정말 윈난은 구름의 고장인가 봅니다. 여기서부턴 내려서 좀 걸어가야 합니다. 중국어를 알았다면 버스 안 학생들과 이야기도 좀 나눠봤을 텐데 아쉬움을 뒤로하고 버스를 보냅니다. 야, 이거 하나 먹고 싶은데 하나 좀 줘보실래요? 이게 뭐예요? 香泡， 샹파오? 香泡，哎，香泡， 샴포? 아. 샴포. 그러면 이게 여기에 많이 있어요, 이게? 啊，有呢，这是不是呢？这是， 아, 그래? 아, 여기 달려 있네. 啊，这个树上。 이렇게 해서 조금 걸었더니 목이 마르던 참이었습니다. 아우. 이야, 이보세요. 오. 이렇게 많이 흘러. 야. 아이고. 이야. 아유, 안 되겠어. 아줌마가 해주세요. 예, 아주머니. 예. 뭐 그 아줌마가 그 손인데. 한국 유자와 달리 중국 유자는 크기부터 남다릅니다. 저는 모양도 닮았으니 오렌지와 비슷한 맛일 거라 생각했는데요. 와, 크다. 이러고 먹으면 되는 거예요? 네, 한번 먹어볼게요. 중국에선 뭘 상상하던 그 이상입니다. 아우, 셔. 중국 유자 샹파오는 어찌나 신지 눈물이 날 지경입니다. 한번 맛보면 절대 잊지 못할 맛입니다. 이 윈난성엔 거리마다 과일 파는 사람이 많습니다. 온난한 날씨 덕에 과일이 많이 나는데요. 윈난성 과일은 맛있기로도 유명하다고 합니다. 윈난성엔 눈길 닿는 곳마다 산자락이 병풍처럼 펼쳐집니다. 무엇보다 신기한 건 손에 잡힐 듯 가깝게 느껴지는 구름. 항상 저기에 보면은 구름들이 이렇게 맞닿아 있고, 그다음에 항상 이렇게 구름들이 지나가는 어떤 그 손님들에게 말을 거는 것 같아요. 예. 항상 이렇게 말을 걸듯이 이렇게 주위에 보면은 작게 이렇게 조각구름이라 그러잖아요. 왜 조각구름들이 이렇게 항상 널려져 있어요. 예. 윈난이라는 이름 역시 구름의 남쪽이라는 뜻. 옛 중국 사람들은 윈난을 가리켜 구름도 시간도 쉬어가는 곳이라 일컬었습니다. 차에서 내려 일부러 좀 걸었습니다. 윈난의 자연을 만끽하기엔 도보 여행이 최고입니다. 이 한참을 걸어오니 멀리 따리가 눈에 들어옵니다. 해질 무렵 마주한 따리의 첫 인상은 산과 강을 품어 포근한 느낌입니다. 마침내 따리 고성에 도착했습니다. 윈난성의 고성들 중 유일하게 성벽이 남아있는 곳이 여기입니다.
따리는 3000년 역사를 자랑하는 윈난 최고의 오래된 도시입니다. 윈난과 티베트, 미얀마를 묶는 교통의 요충지이자 경제 중심지였고 당나라와의 전쟁에서도 승리를 거둘 만큼 세력이 컸던 남조 대리국의 수도이기도 했습니다. 따리 고성은 소수민족 백족의 옛 마을입니다. 서쪽으로는 창산이 감싸고 성 밖으로는 얼하이호가 둘러싼 전형적인 요새 같은 도시입니다. 산 자체가 이렇게 보면요, 호수가 이렇게 넓게 퍼져 있고 또 그 호수 안에 안전하게 도시가 이렇게 그 편안한 마을로 이렇게 느껴지는 이유가 뒤에 보면 넓은 산이 이렇게 튼튼하게 둘러싸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배산임수란 바로 이런 곳을 말하는 걸 겁니다. 성을 보호하듯 감싸고 있는 높은 산, 그리고 도시와 접하고 있는 넓은 호수. 산과 호수 외에 눈길을 끄는 건 높고 흰 담장들입니다. 제가 지금 여기 따리에 와 있는데요. 예. 이 따리에 있는 집들을 보면은 전부 다 이 하얀색이에요. 예. 말 그대로 백색이죠. 예. 그래서 여기 사는 그 이름도 백족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백족. 예. 정말 특이한 게 정말 흰 집. 그리고 집 모양 자체가 처음 받은 느낌이 의외로 현대적이다. 굉장히 현대적이다라는 느낌이 들고, 그다음에 그 흰 벽이나 이런 모든 집 모양의 흰색에다가 거기에다가 나름대로 디자인을 이렇게 각 집마다 이렇게 그려놓은 듯한 그거를 참 많이 봤거든요. 여기도 참 정말 특색 있는 집인 것 같아요. 따리에 살고 있는 소수민족은 바이족. 우리말로 하면 흰 백자를 쓰는 백족입니다. 이 백족은 옛부터 흰색과 새와 꽃을 좋아했는데요. 집의 담장을 하얗게 칠한 후 거기에 새와 꽃을 그려두었고, 그리고 지붕에는 새머리 장식을 했습니다. 한국인이 세웠다는 이 성당 역시 따리식 건축 양식을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따리는 또 우리에게 널리 알려진 소설 손오공의 무대가 됐던 곳으로도 유명합니다. 따리는 중국 내에서도 인기 높은 여행지인데요. 북문을 지나 시내로 들어서자 곳곳에 여행객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재미난 곳들이 많습니다. 이분들 역시 여행객들을 대상으로 공연하는 배우들입니다. 따리 시내는 옛 도시답지 않게 분위기가 아주 활기찹니다. 이 거리는 약 600년 전 티베트로 넘어가던 마방들이 객잔에 머물며 식사와 물물 교환을 하던 장소로 지금은 여행객들을 위한 가게가 되었습니다. 따리가 여행지로 유명한 건 인접해 있는 큰 호수 얼하이호 때문이기도 합니다. 얼하이호 안 섬들을 돌아보는 유람선. 조금씩 무태에서 멀어지자 멀리 따리 고성의 모습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하얀 집들 때문에 멀리서 본 따리는 마치 설원처럼 보입니다. 얼하이호의 해발 고도는 1972m. 설악산 대청봉보다 높은 곳에 이 넓은 호수가 있는 겁니다. 이 배는 얼하이호安 있는 세 개의 섬을 돌아보는 유람선입니다. 洱海的形状像是人的耳朵，洱海都南北坐向都西，南北长42公里，东西宽3到9公里，最宽的地方有9公里，最窄的地方有3公里。 그래서 따리 사람들은 얼하이호를 호수라 하지 않고 바다라 부릅니다. 실제 바다처럼 그 끝이 잘 보이질 않습니다.
호수 안에는 모두 3개의 섬이 있는데요. 백족의 사당이 있는 이 섬은 무인도입니다. 유람선은 잠시 이곳에서 쉬었다 떠나는데요. 이곳에서 내리는 승객들은 사실 사당보다는 노점상들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이 상인들에게는 하루에 한 번 들르는 유람선 승객들이 유일한 손님입니다. 파는 것들은 주로 근방에서 잡은 신선한 해산물입니다. 잠시 내려 백족의 사당도 구경하고 간단한 요깃거리도 챙기는 거죠. 이 섬에 머무는 시간은 20여 분 정도. 다시 다음 여정을 향해 배가 떠납니다. 손님들이 유람선에 오르고 나면 상인들 역시 작은 배를 타고 섬을 떠납니다. 전설 속 관음이 풍랑에서 어부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었다는 섬. 그 섬이 지금은 상인들의 터전이 된 셈입니다. 얼하이호 유람선은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로 하나의 관광 상품입니다. 남조풍 정도로 향하는 동안 배 안에선 백족의 전통춤 공연이 이어집니다. 공연은 백족이 전통 혼례식에 얽힌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혼례식에 온 손님들을 환영하는 춤으로부터 시작됩니다.接下来就有请我们的金花法婆为您敬献头道茶、苦茶，请。 이 공연의 이름은 백족 삼도차입니다. 공연을 하는 동안 3번 차가 나오기 때문인데요. 첫 번째 잔에는 쓴맛, 두 번째는 단맛, 마지막 3번째는 그 맛을 다 내는 차를 냅니다. 전통 혼례를 춤으로 보여주면서 우리 인생에는 쓴맛과 단맛이 함께한다는 걸 이야기하기 위해서랍니다. 이 공연은 생각보다 여행객들에게 아주 인기가 많았습니다. 아, 漂亮. 아, 漂亮. 이 공연은 언제부터 이렇게 하셨나요? 是从早在唐朝南诏国、宋朝大理国时期的时候，应该是在唐朝的时候2000多年的历史。这个八角鼓，第一个是族的迎宾舞，是用欢迎客人的一个舞。2、3、4、5。 앉아서 볼 때는 별로 어려워 보이지 않았는데 이거 막상 해보려니 막막합니다. 제가 춤을 아주 잘 추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디 가서 춤 못 춘다는 소리는 듣지 않는데 생각만큼 쉽지가 않습니다. 它都是打那个关节的地方。 어째 엉성하다고요? 이건 제가 춤을 못 춰서가 아닙니다. 음악이 없어서 못 하겠어요. 누가 노래를 좀 불러 주시겠어요? 우와! 谢谢. 네. 네. 한국어 하실 줄 아시나 봐요. 예, 감사합니다. 여기는 이국적인 분위기에 경치가 워낙 빼어나 중국인들이 잃어버린 낙원이라 부르는 곳입니다. 이 섬은 원래 남조국의 왕이 병을 치료하기 위해 다니다 발견했다고 전해집니다.
섬은 한동안 버려져 있다 1990년대 들어 다시 그 모습을 찾았습니다. 아, 여기 선인장이 있구나. 백족 안내원의 도움을 받아 도착한 곳에서 저를 반긴 건 어마어마한 높이의 관음상. 무려 18m 가까이 됩니다. 아, 예쁘네요. 예, 가실까요? 네. 무려 242개의 대리석을 빚어서 붙여 만든 그야말로 하나의 작품입니다. 拜的那个观音，然后是云南省最大的观音，它呢是用那个大理石、汉白玉雕制而成的音，然后它的腰特别的细，是我们大理，也就是大理人民最崇拜的观音。 머리엔 연꽃관, 드러낸 상반신과 맨발. 다른 불교 사찰의 관음상과는 모습이 많이 달라 윈난 관음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이 섬의 주민들은 최근 들어 관광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늘긴 했지만 대부분은 얼하이호에서 고기를 잡으며 살아가는 어부들입니다. 当时我们都是为了他，人家都把着我们是靠饵还吃饭。 이젠 호수의 풍광이 아니라 호수와 함께하는 사람들의 생활을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哦，你好。哦，你好，你住这里吗？啊，上来，我跟你去，带过那边什么啊，哦，什么上来，我带你去游船到海里面去，好吗？ 감사합니다. 네, 谢谢，谢谢。 흔쾌히 동행을 허락해준 어부 아저씨와 함께 얼하이호로 나갑니다. 哦，我就带你去海里面去玩。 사실 이 섬에서 어부들을 꼭 만나고 싶었던 건 이 섬의 독특한 고기잡이 때문입니다. 일하러 나가는데 이리도 기분이 좋을까요? 가사를 알아듣지 못해도 어부 아저씨의 기분은 그대로 전해집니다. 자신의 삶에 만족하는 사람의 행복한 기운입니다. 오, 오, 새를 던지네. 오야. 호수 가운데서 만난 다른 고깃배. 그런데 웬일로 배 위엔 새들만 가득입니다. 이게 바로 얼하이호만의 독특한 고기잡이 가마우지 낚시입니다. 가마우지란 바로 이 새를 말하는 건데요. 이 새는 날지 못하는 새로 긴 주둥이를 이용해 물속으로 잠수해 물고기를 잡습니다. 호수 속으로 들어간 가마우지가 고기를 잡아물면 뜰채를 이용해 어부가 배 위로 끌어올립니다. 이때 가마우지의 목에는 얇은 끈이 매여 있는데요. 배 위로 끌어올려 끈을 당기면 물고 있는 고기를 삼키지 못하고 밖으로 토해내 놓습니다. 물론 잡은 물고기 대신 미리 준비한 먹이를 먹여 충분히 보상을 해줍니다. 가마우지는 갈고리 모양의 부리를 가지고 있어 물고기를 한번 낚아채면 절대 놓치는 법이 없는 새 중에서도 최고의 사냥꾼입니다. 얼하이호에서는 수백 년 전부터 이 가마우지를 이용해 고기를 잡아왔습니다. 가마우지는 유독 가족애가 강한데 주인과의 유대관계 역시 아주 돈독하다고 합니다. 我家最好的原因，就是1990年他抬着有一天他抬着36条的五叉鱼，36条五叉鱼90路斤。啊，大的鱼一叫小鱼一，跟着他们去捕鱼逮鱼，小的鱼一是不堵事，是不知道鱼，但是大的鱼一就老远
隔2-3次它就知道鱼了，它就知道鱼了，隔2-3次它就知道鱼了，鱼一抓鱼好像猫抓老鼠，下得快，它的速度，下得都鱼跑不了。这只鱼又名叫是豆花片，它速度很快，就叫它豆花片。 그런데 가마우지가 이렇게 물속에서 오래 버틸 수 있는 이유 궁금하시죠? 그건 가마우지의 날개 밑에 기름샘이 있어 물에 잘 젖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새끼 가마우지 한 마리의 값은 60만 원 정도. 중국에선 소 한 마리에 해당하는 가격입니다. 하지만 함부로 사고 팔지 못하도록 가마우지는 중국 정부에서 직접 관리합니다. 가마우지에게 조금 미안하긴 하지만 이 가마우지 낚시는 가장 친환경적인 고기잡이 방법 중 하나라고 합니다. 멀리 윈난성의 서쪽에서 만난 바다와 같은 호수. 한때는 왕들의 휴양지로, 한때는 백족의 피난처로. 지금은 마음 쉴 곳을 찾아 따리를 찾는 관광객들의 낙원이 되었습니다. 사람과 가마우지, 백족 주민과 관광객이 공존하는 얼하이호. 그곳에서의 하루가 저뭅니다. 다음 날 다시 따리로 돌아와 제가 묵었던 호텔인데요. 잠시 차를 기다리던 중 저는 신기한 점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로비에 놓인 재떨이도 대리석. 왜 대리석으로 만들었을까요? 그리고 가만히 보니 의자 등받이를 꾸며놓은 장식도 대리석. 이 호텔에선 웬만한 게 모두 다 대리석입니다. 이건 마치 돌 위에 산수화를 그려놓은 것 같은데요. 놀랍게도 대리석의 자연 무늬를 그대로 살린 겁니다. 야, 이거 정말 예쁜데 벽화인가요? 这是大理的大理石，然后这是上面的图画，就是大理的长沙，然后是这边一个著名的景区，然后要用机械，然后打磨以后还要用手工打磨。 역시 대리석 고장답습니다. 따리에서 가장 유명한 사찰 중 하나인 충성사를 보러 가는 길. 지나가는 길 곳곳에서도 대리석 작업장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곳은 옛 남조국과 대리국 왕들의 사원이었던 충성사입니다. 지금은 많이 파괴됐지만 약 12,000개의 불상과 890칸의 건축물이 있었던 대규모 사찰입니다. 이 탑은 삼탑사라고도 불리는데요. 웅장한 자태와 정교한 조각으로 중국 4대 석탑 중 하나로 꼽힙니다. 가운데 천심탑 높이는 무려 70m. 천심탑 양쪽에 서 있는 10층 팔각탑에는 불상, 연화, 화병 등이 새겨져 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건 이 탑들이 돌을 쌓아 올려 만든 게 아니라 하나의 큰 돌을 조각해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했는지도 정말 미스터리입니다. 예, 막상 또 더 밖에 나와서 또 좀 확실히 느낄 수 있는 게 보면은 양쪽에 있는 탑이 정확하게 이렇게 기울어져 있다라는 느낌을 확연하게 느낄 수가 있네요. 양쪽 두 개의 탑이 조금 기울어진 건 1996년 따리를 강타했던 대지진 때문입니다. 따리를 끝으로 저는 이제 윈난성을 떠납니다. 저의 기억 속 따리는 눈처럼 흰 구름과 백족의 집. 그리고 오늘의 이 바람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중국 여행을 처음 시작했던 물의 고장 항주로 향합니다.